안녕하세요, 주민입니다. 오늘은 꽤 실험적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전 세계 많은 업무 분야에서 챗GPT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특히 블로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더욱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간단한 명령어만 입력하면 글을 뚝딱 만들어주는 덕분에 글쓰기 분야에서 가장 큰 혁명을 가져다 준 만큼 블로그 글쓰기, 즉 포스팅을 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챗 GPT와 블로그의 관계는 앞으로도 영상으로 많이 올릴 예정인데요. 일단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챗 GPT로 포스팅을 하면 블로그가 죽는다 라는 온라인상의 카더라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내가 키워온 블로그가 한순간에 나락을 가게 된다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해보는 블로거분들은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저품질 대란 때문에 난리가 난 이 시국에 말이죠. 챗 GPT로 포스팅을 하면 과연 네이버가 바로 알아차리고 포스팅을 누락시킬까요? 또는 누락이 안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의 블로그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한 번의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실험해봤어요. 총 4가지 케이스를 실험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챗GPT에게 주제만 주고 포스팅 작성을 완전히 맡긴 후에 그대로 복붙을 한 경우. 두 번째는 챗GPT에게 주제를 주고 포스팅을 완전히 맡긴 후에 이제 이 글과 함께 AI로 만든 사진을 첨부한 경우. 세 번째도 챗GPT에게 주제만 주고 포스팅을 완전히 맡긴 후에 직접 2차 가공을 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챗GPT에게 포스팅 가이드라인을 주고 완성도 높은 포스팅을 부탁한 경우. 우선 4개의 포스팅 모두 주제는 저의 블로그와 결이 비슷하면서도 같은 분야의 정보성 글들로 작성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챗 GPT와 관련된 영상이다 보니 챗 GPT와 관련된 주제들로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직접 포스팅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게요. 포스팅을 실험해볼 이 블로그는 제가 세컨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본캐보다는 운영을 못해서 한 달에 1개 올리기에도 벅차지만 그래도 하루 방문자가 10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키워드로 글을 쓰면 누락 없이 상위에 잘 노출이 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에다가 챗 GPT로 쓴 글들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챗 GPT 화면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챗 GPT 유료, 무료 차이라는 주제로 포스팅 제목과 포스팅을 작성해 달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가독성 좋은 포스팅이 되도록 목차를 만들어주고 1500자의 포스팅으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러볼게요. 아주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긴 글이 작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아주 간단한 질문만 할 예정인데요. 실제로 챗 GPT로 블로그를 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목만 수정해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제목이 수정되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나온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서 블로그 에디터에 붙여넣고 글을 발행해 볼게요. 엔터로 문단 나누기 정도만 수정하고 그리고 제목을 제목란에 입력하기만 한 후 발행을 눌러보겠습니다. 포스팅을 올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태그만 간단하게 입력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행 버튼을 누르면 포스팅 완료. 글을 작성하는 데에는 약 3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다시 챗GPT 화면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글은 챗GPT 유료 가격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가독성 좋은 포스팅이 되도록 요청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글처럼 아주 간단한 명령만으로 글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나온 결과를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블로그로 넘어가서 글쓰기의 에디터 화면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사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사진은 리튼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5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미지도 챗 GPT처럼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해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노트북과 돈이 들어간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글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오래 걸리지만 신기하게도 이미지 하나가 뚝딱 완성됩니다. 나머지 사진들도 만들어 볼게요. 프롬프트를 자세히 안 썼더니 이상한 사진을 만들어주기도 해서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나왔네요. 만들어진 이미지는 모두 빠르게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에디터 화면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사진을 첨부해 주었습니다. 사진은 본문 텍스트의 사이사이에 적절하게 껴주었어요. 제목 입력부터 카테고리 선택, 태그 입력까지 한 후 발행 버튼을 눌러 발행 완료. 역시 포스팅을 작성하고 올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사진을 만드느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었지만 약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시 챗GPT로 돌아와서 세 번째는 생성형 AI 종류에 대한 주제로 글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는데요. 우선 앞선 방법과 동일하게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글을 만들고 그렇게 나온 글을 복사를 해서 블로그 에디터 화면에 붙여 넣어 줄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말투, 내용, 글의 순서, 인용구, 폰트 등을 바꿔가면서 챗 GPT가 만들어준 글과는 다른 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저의 스타일로 2차 가공을 한 후에 발행하였습니다. 리튼을 활용하여 사진도 생성한 후에 글 중간중간에 첨부해 주었어요. 역시 카테고리 선택, 태그 입력 후 발행 버튼을 눌러서 포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0분 이내로 시간이 아까보단 약간 더 소요되었지만 이것도 금방 걸린 편이죠. 다시 챗GPT로 넘어와서 마지막으로는 챗GPT 활용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볼 텐데요. 제가 글의 목차와 목차별로 들어갈 내용, 시작 부분과 마무리 멘트, 말투 등의 큰 흐름까지 전체 스토리를 잡아준 것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요청해 볼 거예요. 프롬프트를 조금 더 자세히 입력한 후에 엔터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용과 형식을 조금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럼 이 글도 복사를 해서 에디터에 붙여 넣어 볼게요. 그리고 먼저 저의 포스팅 스타일대로 2차 가공을 또 해주었어요. 마지막 포스팅에서도 리튼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첨부해 보겠습니다. 포스팅에 사진을 첨부한 후에 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글을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 정도로 시간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소요된 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다 쓰는 것보다는 빠른 편이죠. 마지막 글의 발행 시점으로부터 2시간이 지난 후에 검색 노출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팅 누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포스팅이 검색 누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제목을 복사해서 검색창에 붙여놓고 검색을 해보는 것이랍니다. 먼저 첫 번째 글의 제목을 복사해서 검색창에 붙여놓고 검색 버튼을 눌러볼게요. 누락이 되진 않았지만 맨 위가 아니라 네 번째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글의 제목도 복사해서 검색창에 붙여놓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역시 누락이 되진 않았지만 맨 위가 아닌 세 번째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글의 제목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검색해 볼 텐데요. 세 번째 글은 좀 다르게 최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글의 제목도 복사해서 검색창에 붙여놓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최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 반영이 되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검색해 보았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챗GPT로 만든 글을 그대로 붙여놓고 포스팅을 하면 점수를 낮게 받았는지 노출에 악영향이 있었고 반면 챗GPT로 만든 글을 2차 가공을 하면 포스팅 점수에 영향이 적었습니다.
물론 다른 상황과 변수가 있는 경우에서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지만 저의 시도 범위 내에서는 챗GPT로 쓴 글이 생각했던 것보다 누락이 잘 되지 않고 버텨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도 만약 생성형 AI를 참조를 해서 글을 썼다면 문장이나 문맥이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완성도 있는 문장으로만 수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면서 생성형 AI의 사용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 2023년만 해도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클로바 글쓰기 도구를 블로그 스마트 에디터에 적용하는 베타 테스터를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제 블로그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조만간 블로그 에디터 안에도 내용을 생성해주는 AI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쯤 되면 글쓰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챗GPT를 적극 활용해서 블로그 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